안녕하세요. 수학원 31차 시 등비수열의 활용 원리합계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어려운 말이 좀 느껴지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은행 예금, 은행 계좌 있으신가요? 거기서 따박따박 이자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돈 넣어놓으면 그럼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매달 보통 정산되어서 들어오는데 그 원금 원래 내가 돈 넣어놨던 거와 거기에 들어오는 이자 이걸 더한 것을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자주 보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리합계를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려면 원금은 그냥 내가 넣은 돈 총액이니까 그건 뭐 계산할 게 없는데 이자가 얼마나 붙을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자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자 계산법은 실생활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단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단리라는 방식은 뭐냐면요. 원금, 내가 넣었던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자가 한번 붙었어요. 그럼 그 이자는 그냥 이자일 뿐이에요. 원금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은 이제 내가 넣은 돈만 순전히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복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복리라고 하는 방법은 이전에 발생했던 이자 또한 나의 원금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이자를 산출할 때는 어, 원금과 함께 같이 이자의 이자까지도 붙여주는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원금 100만 원을 2년 동안 넣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연이율 1년에 붙는 이자율이 10%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일단은 처음에 이자가 붙을 때 그것의 10%만큼을 이자로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처음에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단리 방식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년 말 이제 이자를 한번 지급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었던 돈 원금, 얘가 원금이에요. 원래 있었던 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의 10%, 그러니까 0.1만큼을 이자로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100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100 곱하기 1 더하기 0.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100 곱하기 1.01 1.1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굳이 계산한다면 110만 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자 지급 타이밍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 붙었던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자일 뿐이라고 했었죠. 그럼 원금은 여전히 100만 원으로 두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요 100 곱하기 1.1이라는 금액에다가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0.1만큼이 지금 붙는 거니까 100을 묶어냈을 때 100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12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년 거치를 완료하고 나면 120만 원의 돈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번엔 복리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처음 이자가 붙을 때까지는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1 이렇게 뜨면서 110만 원이 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구분했었죠. 그래서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복리의 방식에선 이 110만 원 전체를 원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금을 100 곱하기 1.1 요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100 곱하기 1.1이라는 금액의 0.1만큼을 이자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내게 되면 100 곱하기 1.1 곱하기 1 더하기 0.1 이렇게 되면서 1.1이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계산해보면 121만 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리가 단리 방식보다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자에 또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그쵸? 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가 좀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겠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은 대부분 복리 방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리 방식의 원리 합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이율이 R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년마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을 할 때 A1을 뭐 추가로 더 입금 안 하고 A1을 그냥 N년 동안 묵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 A1을 넣었어요. 그러면 1년째 지났을 때 이자가 붙겠죠? 그럼 원금 A에다가 원금에 대한 이자, 원금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계산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에 대한 10% 이자 하면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A라는 것으로 묶어내게 된다면 A 곱하기 1 더하기 R1 요만큼이 1년 말에 1년째 지냈을 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년을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리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년째에는 원금 더하기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원금의 R만큼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공통인수를 묶어냈을 때 A 곱하기 1 더하기 R을 묶어내게 되면 1 더하기 R이 한 번 더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1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이제 3년째에서는 얘를 원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원금 A 1 더하기 R의 제곱 여기에다가 이자 1 더하기 R의 제곱 원금에다가 R만큼 곱한 거. 그러면 정리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년 말일 때 1제곱, 2년 말일 때 2제곱, 3년 말일 때 3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n년째 지났을 때는 그쵸? A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공식화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까먹었을 때 이렇게 몇 번 시도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요거 매번 증명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전 방식은 예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그냥 묵혀두는 거. 그걸 우린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우리가 돈을 모아갈 때는 보통 적금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만큼을 계속해서 넣어내는 방식인데요. 그 적금의 원리 합계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여러 개의 예금을 그 기간마다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조그만 예금들을 모아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n년 동안 A1씩 적금하는 연이율 R짜리 그러한 적금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A라는 금액을 넣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얘를 해지할 때, 즉 n년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 묵어요. 이자가 붙으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이 예금 공식에 의해서 보게 되면 1년 초에서 2년 초로 넘어갈 때 한 번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여기서 A 곱하기 1 더하기 R 이렇게 붙을 거고요. 1년 더 지나가면 한 번 더 붙을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n년 초 때 A 1 더하기 R의 n-1제곱 선생님이 갑자기 n-1제곱 어떻게 썼냐면 여기 2년 초일 때 1제곱, 3년 초일 때 2제곱 이 규칙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일 때는 n-1제곱이겠구나. 자, 그리고 n년 초에서 n년 말 거의 1년이 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때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면서 결과적으로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2년 초에 넣었던 A는 이자를 한 번 덜 받을 거니까 이렇게 n-1제곱이 나올 거예요. 3년 초에 넣었던 금액은 한 번 또 덜 붙으니까 n-2제곱. 자, 그리고 마지막 n년째에 넣는 이 금액은 한 번만 이자를 받아서 A 곱하기 1 더하기 R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적금을 해지할 때 이 금액들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A 1 더하기 R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을 제일 작은 거 아래 걸로 봅시다.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걸 첫째 항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공비는 1 더하기 R이 계속 곱해지고 있으니까 1 플러스 R. 그리고 항의 개수는 그쵸, 1년초부터 n년초까지 넣었으니까 n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공비 빼기 1분의 항의 개수 공비의 n제곱 항의 개수 어머야 여기 잘못 적었죠 선생님 미안해요. 자, 첫째 항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첫째 항 A1 더하기 R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 R분의 A 1 더하기 R을 1 더하기 R 묶어줄게요. 그래서 1 더하기 R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지금 쓰는데 버벅거렸죠. 그 이유는 선생님이 요 접근 공식은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만 이해하고 있지 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그려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대신에 요 과정에서 이 예금 공식만큼은 좀 기억을 해주자. 그래서 예금 공식이 여러 번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이 관련된 문제들 좀 살펴본 다음에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과제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하는 메커니즘을 연습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선생님 설명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 모르겠으면 질문해 가면서 꼭 이해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